오늘 좀 서울 빌라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자, 서울 빌라. 일반적으로 서울에 빌라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다들 뭐 때문에 얘기를 하죠? 빌라 투자. 예, 빌라에서도 특히나 서울 빌라 얘기를 하면은, 요즘에 이제 뭐, 추가 분담금 얘기 이런 것 때문에 조금 개발이 좀 늦어지고 있긴 하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다들 아파트 빌라를 보는 거고, 그 중에서도 서울 빌라를 보는 이유는, 서울의 신축 아파트를 좀 미리 사둬야겠다는 개념으로 보통 이제 빌라를 사시죠. 그래서 이제 노후화된 빌라, 그리고 예를 들어 뭐 신통, 모아 이런 걸 해서 구역이 확정된 빌라를 좀 이제 많이들 관심 있게 보시죠. 자, 그러면은 오늘 한번 서울 빌라에서 좀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경매에서 보시면은 서울에서 그냥 다세대 주택으로만 봐볼게요. 다세대 주택으로 보면은 벌써 다세대 주택이 경매가 나온 게 760개나 있죠. 예. 그럼 이 760개 중에서 어떤 식으로 좀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지 한번 좀 봐볼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건물이 그래도 방이 좀 커야 돼요. 너무 원룸보다는 방이 그래도 3개? 예, 왜냐면은 요즘에 혼자 사시는 분들도 방 3개짜리 살거든요. 뭐 하나는 창고, 하나는 옷방, 하나는 뭐 침실 이래가지고. 예, 그래서 집은 그냥 좀 넉넉하게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이런 거, 뭐 여기 있네요. 이런 23평, 23평은 빌라 중에서도 큰 편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건 좀 이제 노후화가 있지만은 방이 3개죠. 화장실 2개네요. 빌라에서 이 정도면 엄청 좋은 거거든요. 오, 그래서 조금 빌라도 크면 클수록 좋아요. 왜냐면 요즘 신축은 크게 잘 안 짓거든요. 그래서 평수도 크면 클수록 좋고, 그리고 사실 모아나 신통이라든가 개발 구역 내에 포함된 것도 좋고, 저는 굳이 포함되지 않은 것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은 해요. 왜냐면은 개발 구역 내에 포함이 돼가지고 실제로 개발이 되다 칠게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아파트가 올라오고 하면은 그 인근의 개발 구역 인근에 있는 빌라들도 결론적으로는 또 개발을 해야 된다는 그런 바람들이 불어가지고 시세가 상승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입지를 본 다음에 시세보다 싸게 받는 거로 저는 포커스를 두면 크게 상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개발 진행이라는 게 사실 계획대로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려요. 그러면은 이런 거를 시세보다 싸게 받아서 뭐 전세를 맞추든 아니면은 뭐 이런 것도 월수로 맞추든 아니면은 이런 것도 뭐 단기 임대나 에어비앤비 같은 걸 해가지고 월세보다 훨씬 더 많이 현금 흐름을 만들든 뭐 그거는 크게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버티는 힘이라도 있으면은 괜찮겠죠. 그럼 이런 거를 개발구역 내에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보냐? 이제 아파트 실거래가라고 이제 아실이라고 불리는 이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를 서울로 한번 확대를 해보고 이제 단지 아파트를 한번 없애볼게요. 자, 그럼 이쪽에 뭐가 이렇게 많이 나오죠? 이게 이 하늘색으로 된 게 다 이게 개발 예정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런 독산동 가볼까요? 독산동. 자, 이런 금천구 쭉 해보시면은 뭐 가로주택 선정, 신통 선정, 그 다음에 모아타운 선정, 조합 설립인가, 주민 설명회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서 경매 공매 탭을 들어가서 여기서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제 그냥 다세대 빌라만 가볼게요. 다세대 빌라로만 탭을 하면 벌써 여기에도 개발 구역 내에 포함된 게 나오고 개발 구역 바로 뒤쪽이 나온 것도 나오죠. 그럼 이런 거를 일단은 무조건 현장을 가보는 거예요. 예, 제일 중요한 거. 무조건 현장을 가보고 현장 방문 무조건 당연히 필수. 그리고 이쪽 동네의 현재 개발 상황이라든가 그런 게 어떤지 한번 보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시세도 이게 사실 빌라라는 게 연식, 방 크기, 구조 이런 어떻게 보면 사소한 거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좀 나거든요. 그래서 빌라는 어떻게 보면은 매물을 많이 봐야 돼요. 내가 보는 만큼 발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많이 보면서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가격대가 그러면은 내가 그 가격대랑 그 다음에 빌라 전세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의 뭐 126% 정도는 되니까 그 정도 126%에 됐을 때 실제로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까지 나올지 전세로 네, 그러면은 내 투자금이 어느 정도까지 들지 이런 걸 파악을 해야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이건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이런 구역 내에 있는 것도 좋지만은 이런 구역 내에 있는 거는 사람들이 이제 다들 경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낙찰가가 높게 될 때도 많거든요. 그럼 저라면은 일단 첫 번째로 입지를 보고 공실이 많이 안 나는 세입자가 잘 맞춰진 입지를 보고 그다음 이 바로 인근에 저라면은 매수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좀 기대 심리가 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이 뒤쪽으로 가면 좀 싸게 살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 처음부터 새 아파트를 받겠다는 생각보다는 조금 저렴하게 사서 좀 길게 가져간다. 그리고 예를 들어 내가 가지고 여기는 이제 정비 구역이 있지만은 뭐 이런 쪽을 내가 샀어요. 근데 이런 것도 뭐 내가 뭐 단기 임대나 이런 에어비앤비나 이런 거면은 한 달에 현금 흐름이 월세 받는 것보다 훨씬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버티다 보면은 이쪽이 잘 되다 보면 여기도 지정될 거거든요. 그럼 지정되면 또 피가 붙어요. 그러면 조금 긴 호흡을 가지고 가면은 제가 볼 때는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왜냐면은 자꾸 막 이제 이런 탭 보면서 아, 요즘에 얼마지 얼마지 약간 차트 보듯이 하시는 분들이 가끔 보면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지쳐요. 결론적으로. 그렇게 하면 결론적으로 너무 지치고 힘들어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라면은 일단은 입지 좋은 곳, 뭐 이제 역세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근처에 좀 학교가 밀집돼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주거타운이 형성돼 인 곳일 수도 있고 그러면 입지가 좋고 가져가는데 문제가 없고 공실 안 나고 세입자 금방 맞춰지는 지역이면은 저라면은 그런 데를 들고 있으면서 꾸준히 시세 상승을 보다가 또 기다리다 보면 개발 계획이 잡히면은 또 피를 붓고 그때 팔거나 아니면은 이왕 피 붙은 거 좀만 더 기다려 보지 이러면서 더 가져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이 경매 물건 탭 없애고 지금 보다 보면은 뭐 이런 금천구도 그렇지만은 이쪽도 지금 영등포 역 쪽도 지금 엄청 개발 계획이 있고 위로만 올라가도 개발 계획이 엄청 많거든요. 예. 지금 개발 계획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아니면은 은평구 이런 데서 은평구만 보더라도 네, 여기도 이게 다 개발 계획이거든요. 이 독바이역이라든가 뭐 이런데 여기 이제 대조 1구역이고 그럼 이런 데를 실제로 입지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입지라는 거는 여러 가지가 다 있잖아요. 뭐 지하철역도 있지만은 그런 동네마다 분위기가 조금씩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데서 차라리 조금 상태 괜찮은 거, 아까처럼 조금 널찍한 거, 그러면은 제가 볼 때 세입자도 그렇게 잘 안 바뀌거든요. 너무 작으면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많이 먹겠다라는 개념보다는 시간에 투자를 해서 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어차피 시간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부동산 일하는 거는 사팔사팔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팔사팔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은 사팔사팔 웬만하면 안 하는 게 낫거든요. 그래야 조금 더 큰 돈을 벌 수 있고. 그러니까 좀 서울 빌라 접근을 하실 때 이런 아실 같은 데서 이런 좀 개발 계획 이런 걸 보시는 거는 공부 목적에서 당연한 거고요. 당연히 현장을 가시고 그리고 이런 동네 시세를 파악을 하셔가지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입지가 좋은 거를 시세보다 싸게 받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지 파악하는 눈부터 기르셔야 돼요, 지금.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서울 빌라로만 했을 때도 1호선부터 9호선까지는 거의 다 외우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경매만 나왔다고 그냥 차 타고 가가지고 싸게 나왔는데 매도 얼마에 돼요? 이러면은 별로 발전이 없어질 거예요. 예를 들어 세전역을 갔다. 그럼 아래 DMC, 응암, 역촌, 구산, 연신내, 독바위 이런 데까지 쭉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나라면은 같은 돈이라면 어디를 투자를 할까? 또 나라면은 어디가 나은데 실제로 결과가 어떻게 나오나? 이런 거를 계속 체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발전이 있는 거니까 현장 임장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 거를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죠.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거는 현장 가서 그 현장의 분위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그런 것부터 한번 차근차근 시도를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경매 물건도 서울 빌라만 해도 한 760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도 개발구역 뭐 모아타운이라든가 신통내에 포함된 것들도 있거든요. 그럼 실제로 이 경매 물건이랑
실제로 나와 있는 매물이랑도 좀 비교를 해보시고, 그리고 뭐 신통 같은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가 있기 때문에 경매로 낙찰받으면 좀 유리하거든요. 경매는 그런 게 없어서. 예,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 때문이라도 경매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빌라도 무조건 입지, 그 다음에 이런 아실 같은 거 보시면서 현재 개발 구역이 어느 정도 지정이 돼 있고, 그리고 현장을 가셔서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여기에 반영이 안 된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건 다 현장에 있으니까 현장을 좀 많이 나가셔서 정말 최대한 많은 물건을 보셔야 돼요. 예, 그냥 몇 개만 보고 시세가 얼마라고 파악하시면은 큰일 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현장 임장을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저도 임장을 많이 가지만은. 그래서 지하철 타고 많이 돌아다녀 보시고 가서 또 맛집도 가보시고 그런 재미로 임장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음, 서울 빌라는 제가 볼 때는 그냥 큰 틀로는 그런 식으로 봤으면 좋겠고, 좀 시간이 날 때마다 제가 좀 물건 소개도 좀 해드릴게요. 어차피 뭐 제가 모든 걸 다 들어갈 수 없으니까 물건 소개도 해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물건 보고 또 괜찮아 보이는 입찰하시면 될 것 같고 시세 파악하시고요. 네. 그러니까 현장 임장을 자주 가셔서 실력이 좀 많이 느는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